결정돼요. 부산은 되고 전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양인 부산 4년 이전은 법도 안 거치고 밀어붙이면서 똑같은 동양인 정부의 구명중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도민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구소원을 이용해 7개 전국 성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국가공영 발전 기관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관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저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김성주 우정 보고 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래 제가 딱 1시간 만에 끝내고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소개하는 시간이 한참 걸리게 하고 오신 분들 짧게 얘기하는 것이 눈치 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제가 할 얘기를 방해하는지 앞으로는 부르지 않을 작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후다닥 해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차분히 설명 좀 듣겠습니까? 예, 급하신 분들은 먼저 일을 하셔도 제가 서운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준비한 내용들을 그래도 꼼꼼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죠? 예, 대신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총선이 끝나고 4년 만에 돌아간 국회는 온통 코로나 대응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의 코로나 방역 본부장으로서 2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매일 전날 발생한 확진자가 몇 명인지, 격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치료 병상은 잘 확보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는 마스크는 잘 생산되고 있는지, 또 점검 키트는 잘 되고 있는지, 또 백신이 우리가 상당히 도입이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백신이 제대로 잘 수급된지 이런 것들을 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는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을 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 세치기 방지법입니다. 이게 웬 말인가 하시겠죠? 그때는 처음에는 백신조였기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먼저 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공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받지 않고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설마 누가 위반할 생각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어느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이
새치기 가족들을 접종시키다가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또 하나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신천지 사태 기억하시죠? 환자가 발생했으면 빨리 그 교인들을 통보해서 격리시켜야 되는데 명단을 내놓지가 않으니까 방역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광훈 방지법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여서 8.15 광화문광장에서 그 집회를 해서 엄청나게 그때 여름에 코로나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민주당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다거나 역시 카톡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걸 카톡 안 받으세요? 네, 주변에 좋은 분들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카톡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국회가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런 거를 퍼뜨리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연금 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저의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 논의를 주대합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임기 말 또는 다음 정부에서 하겠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요새는 거꾸로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하고 야당인 제가 연금개혁하자고 쫓아다니는 분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비록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직장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맨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지사와 건강보험지사에 가서 나는 실업자가 됐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 서류를 내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한 군데에 가서 한다 어떻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할 때 직접 캐나다에 가서 서비스 캐나다라는 기관을 봤더니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 따로따로 짓는 돈 많이 들고 우리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그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전주에서 시작하자. 청천도 에코시티의 공공청산 부지가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지사, 건강보험지사, 쉼표모함, 고용공단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회보험 공동천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연구 용역 예산 2억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무슨 전주에 그렇게 거창한 국민연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또 건물을 진작하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들이 한 곳에 모아있는 사회보험 공동청사를 반드시 전주에 짓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힘센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특권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셉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세도 딱 하나 할 수 없는 것, 법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못합니다. 오로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잘나간다, 그 사람 예산 많이 가져왔다, 이러는 것보다도 진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얼마나 많이 했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4년 국회 하는 동안에 모두 71건의 법안을 대표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36건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아마 혹시 주변에 알고 계신 국회의원 있으면 법 몇 개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면 자신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 하나 통과하는 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법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법입니다. 장애인들은, 여기 우리 척상인들이 와 계십니다만, 집에서 혼자 생활할 때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외출할 때는 누군가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더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 아직 60, 우리 타 회장님은 65세 넘으셨죠? 예. 굉장히 불편해서 이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65세가 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을 아십니까? 아이가 없으면 입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정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입양이 된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사망.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입양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골라갑니다. 해외 입양의 경우에는 아이 하나당 수천만 원이 오갑니다. 사업입니다. 그걸로 민간 입양기관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빌딩을 세우고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수출 1위 국가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쟁 고아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가장 많이 입양을 간 데는 70년대, 80년대. 사진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대한항공 여객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태워서 보냈습니다. 미국의 잡지가 한국은 아이들을 세일한다, 이런 부끄러운 기사를 표지에 쓰셨습니다. 돈다발 위에 앉아있는 아이들, 한국 아이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아이들을 이제 부자가 된 대한민국에서 키우지 못하고 외국에 보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입양 3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해외 입양 보내기 전에 국내 입양을 하고 그래야 안 될 경우에만
이병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 과정은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집니다. 중간에 돈이 거래될 수 없게 만들고 아이들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국회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에 입영당에 됐던 피터 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덴마크의 국회의원도 지냈고 이제 변호사입니다. 그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발 내 뿌리가 누군지 알려달라. 그럼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입학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살아있는데 고아를 만들어서 해외를 보낸 거예요. 돈 받고 보낸 거지.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이들이 원래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입양법입니다. 저는 제가 국회 활동하면서 해외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무려 25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올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의 숫자가 30만 명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저출산 국가에서.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당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도 했고요. 민주당 의원 중에 입법 성공률이 44%로 세 번째 좋은 활동을 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치나 시민단체가 선정한 복지 분야와 소비자 분야에서 개혁 입법으로 1위, 3명들 중에서 1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상은 환자단체가 주는 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응급실 찾아갔는데 응급실에서 아이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의사가 없다고요. 이 아이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합니다. 소위 이 얘기는 응급실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 관련된 법을 이 부모의 간절한 추원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으로 119를 타고 가는 환자가 병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병실이 없다고 이 아이를 거부하면 이 아이가 응급환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응급실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걸로 상을 환자단체를 받았고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수석 비위장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신 두 분의 전현직 정책위원장들이 정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소상히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을 왜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그 정책위 의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입니다. 저는 민주당 공공의료 TF 단장을 일찌감치 맡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 뺑뺑이, 수학과 오픈런, 새벽에 일찍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혈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부족한 걸까요? 그러면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네 병원에는 의사가 많습니다. 문 열고 가면 사거리에 다 무슨 누워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성형외과는 의사가 넘칩니다. 우리나라 등록된 의사 13만 명 중 4만 명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다 성형외과 전공이 아니에요. 일반 의사 배우고 난 다음에 돈벌이 잘 되는 강남의 성형외과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1위 국가입니다. 만약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산부인과 수학과
흉부외과에 있는 의사들이 없고 강남에 성형외과만 의사가 넘쳐나는 이걸 그대로 두면 성형외과만 더 넘쳐납니다. 의사가 없는 곳은 시골, 지역, 수술, 응급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줘봐야 서울 공대 간 애들이 또 서울 의대 옵니다. 돈 벌러.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의사는 어디 갔어요? 수입이 옵니까? 그래서 그냥 의대 정원 늘리지 말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처음에 전북대 의대생을 뽑을 때 내가 장학금 줄 테니 너는 졸업하고 10년 동안 전북에서 의사해라. 이게 지역 의사제입니다. 남원의 국립의정원 저희가 설립하는 이유는 의대 나와봐야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돈 벌러 갑니다. 공공 분야, 필수 분야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는 국가가 직접 장학금 주고 육성해서 그런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의대정원 늘려봐야 강남의 성원외과가 넘쳐납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야당의 주장은 지역의사제와 남원 국립의정원법과 같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야당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에 나섰는가?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실 때 병원 가기 싫다는데 그 병원 택시에 태워서 가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고통에 불편한 노인들이 왜 병원에 가야 되지?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오면 안 되나? 프랑스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은. 왜 대한민국은 안 됩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간호사가 집에 오기지만 와서 주사를 놓거나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간호법을 제정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집에서도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이거에 왜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법입니까? 왜 대통령은 이걸 거부권 행사합니까? 국민들 탓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해가치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인데 거꾸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학교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병원 갈 수 없는 환자도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게 바로 간호법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입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면서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요. 사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퇴직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삽니까?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결국은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 후에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선진 유럽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그걸 못하느냐? 내가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치인 출신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고 저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저는 국회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입니다. 국민들 노후 보장을 저희 사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김성주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임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사를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한 세 번째 이유는 전라북도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경제력이 약하고 인구 감소가 큰 전북이 잘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주장했고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강남에 살든 임실에 살든 남원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는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만금 예산의 부활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 윤석열 정부의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제 머리가 많이 길었죠? 오늘 아침에 의정보고회 한다고 해서 손님들 많이 생각하고 제가 빗을 꺼내서 머리를 빗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빗을 머리가 없더만요. 아마 새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고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 정말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영상으로 대체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주에 있는 혁신도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아시죠? 예, 다행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제가 국민연금의 전북 이전을 주장한 것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제가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 서울이 아닌 시골 전북에서 무슨 금융을 한다. 아무리 선거 때 표가 국가가 되지 그렇게 막 던지면 안 된다. 이런 비난의 온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그것도 대선에 지고 난 후에 2013년 5월 제가 보건복지의 소속으로서 주도해서 국민연금 기금용본부의 전북 이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전라북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재선이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전 전과 왼쪽과 혁신도시 현재 국민연금 이전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허허 벌판에
저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주가 변화가 없다고요? 발전이 더디다고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면 혁신도시에 가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사람들은 혁신도시를 와보면 전주가 이런 도시야? 라고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후에 어떻게 하면 국내 금융기관들을 전주로 모을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사장이 힘이 세더라고요. 제가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외국의 은행들의 새로운 선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딱 하나 지시했습니다. 전주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선정의 조건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서울 사무소 유지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전주에다가 사무소를 내냐고 외국계 은행들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전제 조건이다. 그거 하기 싫으면 국민연금과 거래하지 말라. 실제로 세계 1, 2위 은행인 보스턴에 있는 SSBT 은행, 뉴욕에 있는 멜론 은행이 전주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민연금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서울 외에 지점이나 사무실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부산도 없습니다. 뻥입니다. 부산 사람들 보기에는 전주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바로 전주에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SK증권,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모두 9개 사무소가 재임기 동안에 전주에 사무소를 냅니다. 꿈이 현실돼가는 거죠. 국민연금 기본연금본부는 2017년에 전주에 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시절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 됐습니다. 전주에 온 첫 해에 7%대, 제가 이사장을 했었던 2019년에 11.3%,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때 한 해 벌어들인 돈이 73조 원입니다. 그때 삼성이 반도체 팔고 현대가 자동차 팔아서 벌어들인 이득이 35조 원입니다. 2배 많은 수익을 이거 전주에서 벌어들인 겁니다. 뒷골 늘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주 가면 망한다. 뭐 돼지똥 냄새 나면서 무슨 기금이냐 이렇게 비난했지만 우리는 당당히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정부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기려고 합니다. 부산 사는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둘 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입니다. 왜 부산은 되고 전북은 안 됩니까? 부산 산업은행 이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그 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동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금융중심지 전국이 안 되냐고 맨날 얘기합니다. 저도 김성주 한다는데 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산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여당을 앞서서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됩니까? 저 때문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 이전은 공약하고 야당이 되어서 복지에서 제가 법을 고쳐서 6개월 만에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남들은 잘한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비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에 산업에 간다면 당연히 전북도 금융주의체 돼야죠. 그안 되면 그런 부산 산업법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탄소도시나 푸베트대 내기를 제가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저의 정치적 이상입니다. 또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정치적 이상입니다. 제 정책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강남에 살던 시골 산거에 살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대학을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저희 이상이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